만약에 AI의 역사를 바꾼 논문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 골라야 할까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2020년에 나온 이 논문, Language Models are Future Learners를 꼽을 겁니다. 네, 바로 GPT-3라는 걸 세상에 처음 알린 그 기념비적인 논문이죠. 오늘 이 논문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선 GPT-3가 나오기 전에 AI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 바로 파인튜닝이라는 벽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벽을 어떻게 허물었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의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 결과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술의 한계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논문이 스스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혁명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같이 가보시죠. 첫 번째 파트, 파인튜닝의 문제점입니다. GPT-3가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그 당시 AI 모델들은 대체 어떻게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땐 아주 정해진 2단계짜리 공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로 큰 모델을 사전 훈련, 즉 프리트레인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특정 작업에 맞춰서 모델을 파인튜닝, 즉 파인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인튜닝, 이게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미 아는 게 많은 범용 모델을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번역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수천 개의 영어 문장이랑 그에 딱 맞는 프랑스어 번역본을 계속 보여주면서 모델을 조율하는 거죠. 이 방식, 물론 강력하긴 했는데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작업을 시킬 때마다 수만 개의 데이터를 또 모아서 일일이 정답을 달아줘야 했어요. 정말 끔찍하게 비실용적이었죠. 심지어 그렇게 훈련시켜도 특정 데이터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엉뚱한 패턴을 학습하거나 조금만 다른 상황이 와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이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우린 그냥 예시 몇 개 보거나 설명만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픈 AI 연구진들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자, 이제 이 논문의 진짜 핵심 아이디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진들이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부른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바로 여기서 AI 개발의 판을 뒤집는 발상의 전환이 나옵니다. 기존 방식처럼 모델의 뇌구조, 즉 내부 가중치, 웨이트를 일일이 바꾸면서 힘들게 재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모델한테 보내는 명령어, 즉 프롬프트 안에다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예시 몇 개를 보여주기만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였죠. 모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모델이 보는 예시를 바꾸는 겁니다. 이 인컨텍스트 러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지로샷. 말 그대로 예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줘. 이렇게 지시만 던지는 거죠. 두 번째는 원샷. 지시랑 함께 C 어터를 루트를 드메르로 번역하는 거야. 이렇게 예시를 딱 하나만 줍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퓨샷. 이건 모델이 패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안에 예시를 10개에서 100개 정도 넉넉하게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자,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테스트하려면 프롬프트에 담긴 몇 개의 예시만 보고도 의도를 파악하고 작업을 실행할 만큼 똑똑하고 강력한 모델이 필요했겠죠. 연구진들의 가설은 아주 단순하고 대담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규모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냅니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오토리그레시브 언어 모델 GPT-3. 여기서 오토리그레시브라는 건 쉽게 말해 다음에 올 단어를 계속해서 예측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모델을 의미해요. 마치 우리가 한 단어씩 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 숫자 1750억,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스케일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당시 가장 컸던 댄스, 언어 모델, 그러니까 표준적인 구조의 모델보다 무려 10배 이상 컸습니다. 이건 단순히 크게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모델의 규모를 키우는 것만으로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학습 능력이 저절로 나타날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걸 건 거대한 도박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그 도박은 성공했을까요? 네,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GPT-3는 이전에 명시적으로 훈련받은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을 스스로 터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트리비아 벤치마크 결과가 대표적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별도의 파인튜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프롬프트로 예시 몇 개만 보여준 GPT-3가 이 분야의 최고 성능을 내기 위해 온갖 기법으로 튜닝된 당시의 최첨단 소카 모델들을 이겨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AI 커뮤니티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결과였어요. GPT-3가 인터넷을 뒤져서 답을 찾는 것도 아닌데 순전히 자기 머릿속, 즉 1750억 개 파라미터에 저장된 지식만으로 정답을 맞히고 있었던 거니까요. 심지어는 산수 같은 즉석에서 추론이 필요한 작업도 해냈습니다. 물론 자릿수가 늘어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보면 완벽한 계산기는 아니었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덧셈을 따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예시 몇 개를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하는 거구나 하고 패턴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거든요. 모델이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아마 GPT-3 하면 가장 유명한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모델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같은 글을 만들어냈습니다. 논문에서도 이렇게 직접 언급하고 있죠.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이 쓴 200단어짜리 뉴스 기사랑 GPT-3가 쓴 기사를 주고 구별해 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맞춘 확률이 52%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동전 던지기랑 다를 바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GPT-3의 글이 진짜 사람 같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논문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었다 하고 자랑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진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가진 어두운 면, 즉 명백한 한계와 이게 사회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GPT-3과 아무리 대단해도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이 좀 길어지면 앞에서 했던 말을 까먹고 딴소리를 하거나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했고요. 치즈를 냉장고에 넣으면 녹을까 같은 아주 상식적인 물리 문제에도 쩔쩔맸습니다. 특히 두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같은 특정 NLP 벤치마크에서는 꽤 명백한 약점을 보였죠. 그리고 이건 정말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모델은 자기가 학습한 인터넷 데이터의 편향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논문에서 직접 분석해보니 간호사는 여성과 은행원은 남성과 연결짓는 성차별적 편견이 있었고요. 특정 인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테러리즘 같은 단어를 더 자주 연관짓는 아주 위험한 편향들을 그대로 학습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이 기술이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처럼 글을 잘 쓰는 도구가 있다면 이걸로 가짜뉴스를 대량 생산하거나 더 정교한 스팸 메일이나 피싱 사기를 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봤던 사람이랑 AI가 쓴 기사를 구별 못했던 그 연구 결과가 바로 이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이 논문은 AI 연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모델의 규모를 키우는 게 단순히 성능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능력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질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발견은 AI 분야 전체에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훨씬 더 키우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논문을 저와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